여러분,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뭐 악재가 터지면 터질수록 오히려 말입니다. 터질라면 터져라. 예,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재가 터졌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6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6.8%나 올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쉽게 말하면 개인이 소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지출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6.8%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PCE 가격 지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굉장히 선호해요. 여기에 따라서 말입니다.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6.8%라는 숫자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지난 3월에 6.6%를 도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6.6%가 아니라 6.8%라는 것은요. 40년 만에 최고치보다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0.2%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안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근원물가지수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계절적인 요소를 빼버리고요. 계절적인 요소가 들은 게 농산물 같은 거죠. 또 일시적인 요소. 이거는 유가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빼버리고 어뜸이 되는 지수만 모아서 물가를 보면 이것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가 4.8%나 올랐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측치가 4.7%였거든요.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0.1%포인트나 더 오른 수치입니다. 물론 지난 2월에 5.3%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4.8%라는 것도요. 지난 2월에 기록한 5.3%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계속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를 올렸는데 도대체 물가가 안 잡힌다. 이렇게 아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말입니다. 7월에도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PC 가격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야, 이거 9월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은 절로 듭니다. 결국 말입니다. 9월에도 빅스텝, 지금 현재까지는 빅스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0.5%포인트를 인상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7월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난 후에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말입니다. 이거 지표를 보면 할 수 없다가 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요. 쉽게 말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오늘도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1.88% 급등했습니다.
228.10이 올라서 12,390.69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6일 날 1565.14를 기록할 때에 비하면 지금 거의 폭등한 수준이죠. 그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지난 5월 4일 날 12,985.01을 기록했을 때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시장에 악재든 뭐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겠다. 이런 성결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말입니다. 악재가 연일 계속 터지는데도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제닌 옐린이나 혹은 제롬 파월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에 지금 먹히고 있다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그만큼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이자를 막상 내기 시작하면 돈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다우산업지수도 실제로는 올랐어요. 오늘도 0.97%가 올라서 315.50을 기록했습니다. 32,845.13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6월 27일 3만이 깨졌었잖아요. 29,653.29를 기록한 데에 비하면 폭등이에요. 지난 5월 4일에 34,117.74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지금 다우산업은 계속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제 바닥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미국 주식시장 바닥론 하면서 계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가는 지금 잠잠하지 않은데 미국의 GDP 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는데 저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요 결국은 실적을 반영하리라고 생각해요. 실질 말입니다. 거품이 아니라 화려한 말잔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믿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냐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요. 이게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자를 낼 때 처음 낼 때는요. 100만 원이 이게 120만 원이 되면 뭐 20만 원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째 내고 3달째 내면서 야 이거 20만 원 부담이 되는데 내 쓸 돈이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느끼다가 4개월 차가 들어가고 5개월 차 이렇게 들어가면 나 소비 줄여야 돼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차부터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이자가 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기 둔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스스로 말입니다. 경기 둔화도 아니고 경기 침체도 아니고 경제 위기를 부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저수지 뚝에 이 작은 구멍은요. 크지만 커질수록 저수지 뚝 전체를 위협합니다. 저수지 뚝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 작은 구멍이라도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구멍이 커질 거니 아니야 구멍이 서서히 커질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경기 둔화도 구멍을 서서히 키우는 거고 경기 침체는 가파르게 키우는 거거든요. 둘 다 경제에는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릴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책이 과연 나오고 있느냐. 결국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미경제연구소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폭삭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미국 정부가 대책을 잘 쓰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표는 속이지 못합니다. 지표는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